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경철 조종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경철 조종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난방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 난방기기 화재 사고에 주의를 또 기울여야 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어때요? 내일부터 또 영하권의 날씨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겨울철로 들어오면서 전기 장판이나 전기 담요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화기 사용과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빈도 또한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인천에서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250여 건이 발생해서 14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도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어떤 난방기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난방기기는 겨울철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스 난로와 기름 난로, 그리고 보일러, 전기 열선과 전기 히터봉, 전기 장판과 온수 매트 등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기기들인데요. 기기별로 화재 유형을 봤을 때 전기 열선에 의한 화재가 25%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CG 히터가 19%, 전기 장판과 전기 히터, 화목 보일러와 가정용 보일러에서 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겨울철 그 난방기기 화재 원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그 전기 열선에 의한 화재라고 이제 하셨는데, 전기 열선 이게 이제 자세하게 뭐 어떤 것들이죠, 이게? 네, 이게 그 수도관 동파를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 수도관 주위에 전기 열선을 감아두는 상가나 그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쯤에는 수도관에 열선을 감고 그 이후에 다시 보온재를 덮는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보온 효과를 높이려고 수도관에 열선을 겹쳐서 감거나 열선 주변을 스티로폼이나 솜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열선을 한 곳에 촘촘하게 덧대서 감지 말고 선이 노후됐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받지 않은 저가 제품을 사용하면 열선의 온도가 지나치게 과열이 돼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종관님께서 그 시즈 히터에서도 불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히터는 알겠는데 시즈 히터라는 게 뭐죠?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긴 한데 이 시즈 히터는 일명 돼지꼬리라고도 하는데요. 돼지꼬리? 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전기봉을 물에 담궈놓고 물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뭔지 압니다. 그 축사나 식당 그리고 횟집에 설치된 수족관과 공장이나 세차장 같은 곳에서 물을 쉽게 데우는데 흔히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즈 히터에서 최근 들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즈 히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시즈 히터는 조작이 간단하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물속에 담가두기만 해도 물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봉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은 온도가 약 120에서 13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물이 부족하거나 증발하게 되면 고무 재질의 용기가 녹아서 불이 붙게 되고 불이 이곳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횟집과 같은 일반 음식점의 수조를 청소하고 히터봉이나 수위 감지 장치를 온수통 밖으로 내놓는 등 제품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에 취약한 고무 재질의 용기가 아닌 금속이나 난연성 용기를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수조와 같은 곳에서 물을 데울 때에는 발열부에서 봉까지 3분의 2까지 완전히 봉이 물에 잠기도록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가급적 근무 시간에만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 놓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나무를 태워서 이제 쓰는 보일러죠. 그렇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도 화재가 많이 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강화군 내가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화목 보일러 아궁이에
불을 피워놓고 잠시 딴 일을 하던 중에 불이 나서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요.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중국 운소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내부에 설치해 놓은 화목 난로에서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 3,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4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네. 화목 보일러는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고 난방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어서 설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화목 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0여 건, 월 평균 31건씩 발생하고 있었고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 보일러 뭐 주의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화목 보일러는 자체 그 온도 조절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일러나 연통 부분이 과열되면 주변 가연물에 쉽게 옮겨붙고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날리면 그 화재 위험이 더욱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하다가 넘어졌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일러 주변을 지날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예. 화목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하시고 천장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주변에는 시멘트와 벽돌과 같은 불연제로 방화벽을 설치해 주셔야겠고요. 보일러실은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과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땔감과 같은 가연물과는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반드시 보관을 하시고 보일러 주변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을 보면은 기기 자체의 결함보다는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험 요인을 수시로 확인을 한다면은 화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화재 예방, 코로나 예방, 고병원성 AI 예방,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독감 예방. 그렇죠. 참 예방할 게 많죠. 참 예방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방해야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경철 조종관과 함께 했습니다.